영국 방송 EPL 레전드 분석 메디슨 최고 활약 진짜 이유. 손흥민 살린 전술 역할 조정. BBC MOTD 풀버전 해설. 제임스 메디슨은 손흥민이 패스할 거란 확신이 있었다. 오프사이드만 조심하며 열심히 내달렸고 결국 이번 시즌 첫 득점을 해냈다. 토트넘 호스퍼는 21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 5라운드 홈 경기에서 브렌트퍼드를 3에서 1로 이겼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치른 경기 중 최고의 내용과 결과물이었다. 이날 전까지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2연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1승 1무 2패로 승률은 5할이 안 됐고 프리미어리그 순위는 13위까지 떨어졌다. 높은 볼 점유율과 상대보다 많은 슈팅으로 경기를 지배하고도 지는 경기가 나왔다. 지난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가 대표적이었다. 브렌트퍼드전은 달랐다. 경기 시작 23초 만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흔들리지 않고 상대를 압박했다. 이후 3골이나 몰아치며 역전승에 성공했다. 경기 후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에서 팬투표로 선정되는 공식 최우수 선수는 손흥민이 꼽혔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2개의 도움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손흥민의 이날 도움 2개는 의미가 남달랐다. 토트넘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도움 2위로 올라서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총 64개의 도움을 올렸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62개를 넘어서 이제 1위 데런 앤더튼 68위 기록을 바짝 추격했다. 또 프리미어리그 역대로 봐도 공동 18위에 해당하는 도움 개수다. 가레스 베리, 앨런 시어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 부문 1위는 162개의 라이언 긱스다. 2위는 현역 선수인 케빈 더 브라위너 113개가 위치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골을 넣은 메디슨은 손흥민은 골 못지않게 도움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메디슨은 브렌트퍼드를 만나 펄펄 날았다. 토트넘의 첫 번째 득점은 메디슨이 브렌트퍼드 진영에서 공을 빼앗으면서부터 시작됐다. 메디슨이 찬 슛이 골키퍼 맞고 나왔고 도미닉 솔랑케가 다시 차며 골이 됐다. 메디슨은 토트넘 빌드업의 핵심이었다. 상대 밀집 수비를 이리저리 격파하며 공격 기회를 만들었다. 특히 후반 30분 역습 과정에서 손흥민이 상대 수비 가랑이 사이로 찔러준 킬패스를 받아 침착한 칩슛으로 성공시켰다. 올 시즌 메디슨의 첫 득점이었다. 경기 후 메디슨에게 득점 장면을 물어봤다. 메디슨은 손흥민 얘기부터 꺼냈다. 손흥민은 훌륭한 골잡이지만 어시스트도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는 전혀 이기적인 선수가 아니다. 내가 득점하기 10에서 15분 전에 손흥민에게 패스했을 때도 알 수 있다. 당시 손흥민은 이기적으로 가지 않고 브레넌 존슨에게 슛할 기회를 줬다. 존슨이 그 슛을 놓쳤지만 손흥민은 골문 바로 앞에서 직접 자기가 슛할 수도 있었다. 그는 정말 이기적이지 않다. 그래서 난 손흥민이 직접 가지 않고 패스할 가능성이 있다고 항상 생각했다. 오프사이드를 조심하면서 침착하게 따라갔고 내게 공이 오자 가볍게 왼발로 살짝 칩샷을 했다. 사실 메디슨은 슛을 하고 조마조마했다. 자신의 생각보다 공의 궤도가 높다고 생각해서다. 내 각도에서는 공이 조금 높게 뜨는 것처럼 보였다. 다행히 충분히 낮게 내려와서 크로스바 아래로 들어갔다. 고 한숨 돌렸다. 당황스럽네. 1122억 먹튀. 토트넘 떠나고 득점 폭발, 최고의 경기력, 극찬. 니스는 21일 이하 한국 시간 프랑스의 알리안츠 리베이라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앙 5라운드에서 생테티엔의 8에서 0 대승을 거뒀다. 이날 대승의 주역 중 한 명은 바로 음돔벨레였다. 니스의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음돔벨레는 전반 7분 만에 니스 데뷔골을 터뜨렸다. 오른쪽에서 니스의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를 생테티엔의 수비수가 걷어냈다. 여기서 따라 들어오던 음돔벨레가 박스 안에서 볼을 잡은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생테티엔의 골망을 갈랐다. 이번 시즌 니스에 합류한 음돔벨레는 토트넘에서 기대치만큼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은돔벨레는 2019년 7월 올랭피크 리옹에서 무려 6,300만 파운드, 약 1,122억 원, 위 이적료를 발생했다. 그러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은돔벨레는 큰 기대를 받았지만 성적표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역대 토트넘 최고 이적료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공식전 91경기를 뛰면서 10골을 넣는데 그쳤다. 프리미어리그 무대만 따지면 3시즌 동안 63경기 6골이 전부였다. 토트넘을 지휘했던 주제 무리뉴 감독은 2020년 3월 은돔벨레에 대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더 뛰어난 활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 고 말했을 정도다. 무리뉴 감독과 불화가 깊어진 은돔벨레는 리옹, 나폴리, 갈라타사라이로 임대를 떠났지만 여전히 신통치 않은 기록만 남겼다. 팀을 옮겨도 존재감은 없었다. 오히려 문제만 일으켰다. 은돔벨레는 갈라타사라이 시절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튀르키예 언론에 따르면 은돔벨레는 6kg 정도 과체중으로 감독과 틀어졌다. 호텔방으로 햄버거를 시켜 먹었던 일까지 알려졌다. 프로답지 못한 모습에 전 유럽 구단들 신뢰를 잃은 모양새다. 갈라타사라이는 은돔벨레 임대 당시 1,300만 파운드의 완전 이적 옵션을 포함했다. 이적료가 5배 낮춰졌지만 구단은 관심이 없었다. 은돔벨레는 토트넘에서 주급 20만 파운드를 받았다. 손흥민의 주급 19만 파운드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주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트넘은 계약 기간을 1년 남기고 결별을 선택했다. 은돔벨레의 새로운 소속팀은 니스는 프랑스 리그앙에서 꽤 준척급 팀이다. 지난 시즌엔 프랑스 리그앙 5위를 기록했고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하게 됐다. 리그앙 준우승을 했던 AS 모나코와 승점 차이도 12점에 불과했다. 그는 팀에 합류하자마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리그 1-5경기서 한 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5경기 모두 선발로 나서면서 토트넘 시절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 매체 스퍼스웹은 은돔벨레가 보여준 최고의 경기력이었다. 니스의 좋은 환경이 그에게 잘 맞아 보인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3. 충격. 레비가 선택한 최고 선수 3인. 손흥민이 없다. 베일 베르바토프 케인이다. 이래서 재계약 소극적인 거야? 토트넘에서 10시즌을 뛰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이 떠나면서 붕괴할 거라는 전망을 깬 주역 역시 손흥민이다. 캡틴이자 에이스 역할을 맡은 손흥민은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의 레전드이며 현재 손흥민보다 중요한 선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손흥민의 계약이 내년 여름 종료된다. 그런데 토트넘은 재계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1년 계약 연장 조항 발동이 유력하다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전망이다.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토트넘의 레전드에 대한 대우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양상은 토트넘의 절대 권력자 다니엘 레비 회장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레비 회장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다. 그는 지난 2001년 토트넘 회장으로 부임했다. 돈을 가장 중요시하는 철학은 토트넘에서 이제 일상이 됐다.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소극적인 투자 위지, 즉 최대한 적은 돈으로 최대한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는 전형적인 장사꾼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짠돌이 레비로 불리는 이유다. 구단 최고 수장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레비 회장 부임 후 성적 역시 추락하고 있다. 토트넘은 마지막 1부 리그 우승은 1960에서 61시즌, 63년 전이다. 1950에서 51시즌을 포함해 총 1부 리그 우승 2회, 마지막 우승은 2007에서 8시즌 리그컵, 16년 전이다. 레비 회장 체제에서 우승은 리그컵 1회가 전부다.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지속적으로 레비 아웃을 외치고 있다. 이런 레비의 선수 영입, 연봉, 계약 정책도 일관성이 있다. 특히 30세가 넘은 베테랑과 재계약을 하는데 아주 소극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이를 손흥민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손흥민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 레비 회장 임기 중 토트넘 최고의 선수 3명을 꼽았는데 손흥민의 이름이 없었다.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 레비 회장이 꼽은 토트넘 역대 최고의 3위는 가레스 베일,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그리고 해리 케인이었다. 유럽 프로축구 전문 사이트 트라이벌 풋볼은 레비가 토트넘 팬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2008년 이후 우승이 없다는 질문에 레비 회장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결승 진출이 토트넘의 큰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 개장에 대한 자긍심도 드러냈다. 경기장 내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토트넘은 강해지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토트넘이 배출한 최고의 선수에 대한 질문에 레베 회장은 토트넘에는 훌륭한 선수들이 많았다. 이런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 한 선수를 고르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베일, 베르바토프, 케인이 있다.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등장하는 것, 토트넘에서 계속될 것이다. 우리 클럽이 이렇게 많은 훌륭한 공격수들이 있어서 영광이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트넘 훌륭한 선수, 훌륭한 공격수의 손흥민의 이름을 빼먹은 것이다. 4. 일본 프리미어리거 최악의 순환시대, 뛰지 못하는 주장, 행방불명 센터백, 부진한 에이스 신입생. 먼저 엔도 와타루는 이번 시즌 출전 시간 확보를 못하고 있다. 2023에서 2024 시즌 리버풀로 이적해 위르겐 클롭 감독 체제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던 상황과 정반대다. 지난 시즌 43경기를 뛰었던 선수가 이번 시즌에 겨우 2분 출장에 그치고 있다. 라이언 흐라벤베르흐의 갑작스러운 성장과 맞물려 엔도는 시간 보내기용 교체 선수로 전락했다. 엔도의 입지가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아 더욱 걱정이다. 리버풀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중원 자원 영입을 위해 움직인 적이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리버풀은 중앙 미드필더 자원 추가 영입을 노리고 있다. 새로운 선수가 온다면 엔도는 더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국가대표 주장이 뛰지 못한다면 일본에서도 참 난감할 것이다. 토미야스는 부상으로 프리시즌 투어마저 합류하지 못했다. 무릎 부상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토미야스가 언제쯤에서야 복귀할 것인지 전망조차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토미야스가 부상으로 허덕이는 사이 아스널에서는 율리엔 팀버 등 새로운 경쟁자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토미야스가 부상에서 돌아온다고 해도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번 여름 스승의 부름을 받아서 EPL에 상륙한 카마다 다이치의 상황도 좋지 않다. 카마다는 아일라우트 프랑크푸르트 시절 은사인 올리버 글라스터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과 다시 뭉쳤다. 카마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에 EPL에서도 잘 적응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카마다는 EPL 5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5경기 중 3경기를 선발로 뛰었지만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 그 사이 팰리스는 3무 2패로 추락 중이다. 카마다는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지만 모두 하부리그 팀을 상대로의 맹활약이었다. 리그에서 존재감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글라스너 감독이라고 해도 카마다에 대한 신뢰를 잠시 접을 수밖에 없다. 다이치처럼 이번 여름 EPL로 합류한 스기와라 유키나리가 사우샘프턴에서 곧바로 주전으로 도약하면서 일본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 EPL 데뷔골까지 빠르게 터뜨렸다. 스기와라의 문제는 팀이다. 사우샘프턴이 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라는 최악의 성적으로 시즌을 시작해 벌써부터 강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못하고 있는 중이다.